오늘도 설순지음. 극좌파 우파는 승승장구했지만 극좌파는 그만큼 선전하지 못했다. 한때 공산주의자 여러 좌파는 허술한 개념인 독점자본주의에 맞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다. 1930년대에 프랑스에서 인민전선 당파들 급진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는 모두 힘을 합해서 프랑스를 지배하고 소유하는 200가구에 맞서자고 촉구했다. 이렇게 포퓰리즘. 극좌파 그리스의 시리자, 미국의 버니 샌더스, 에스파냐의 모든 이런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극좌파. 포르투갈에서는 박사학위가 있는 배우자에게 정치인으로 변신한 카라리나 마르팅스가 이끄는 좌파 블록이 2015년 선거에서 10.2%를 했고 공산당도 8%를 얻었다. 다시 말해서 포르투갈 유권자 5명 중 거의 1명이 극좌파의 표를 던졌다. 에스파냐에서는 포데모스가 2016년에 21%를 득표한 반면에 기성정당인 사회노동당은 22.6%, 그리고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를 합하면 33%를 득표해서 승리를 거둔 중도 우파 국민당보다도 의석이 훨씬 많았다. 의석이. 포데모스가 부상한 핵심 요인은 다른 비슷한 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롭고 때가 묻지 않은 세력이라는 이점이 있었고, 따라서 정통적인 정당들을 훼손한 부패 스캔들을 자유롭게 비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포데모스가 이런 어떤 타 정파들의 비리가 많아지면 반대 극부를 얻는다는 거죠. 코미디언 최초로 정치에서 대성공을 거둔 주인공은 젤렌스키가 아니다. 이탈리아에서는 5성 운동의 창건자 페페 그릴로가 있고, 2018년 총리가 된 슬로베니카의 마리안 사레츠는 시골 인간이 이반 세르펜틴 세크라는 무대 인물로 경력을 시작했다. 이런 기성정당들에 도전하는 웃기는 사람이나 팝 가수, 배우는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신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레미 코빈, 버니 샌더스는 도널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기존 정당 내부에서 활동해야 했다. 독특한 선거 제도의 뒷받침을 받아 영국과 미국의 국권이 자리 잡은 정당 체제 때문에 제3 세력이 등장하기가 어려운 탓이 컸다. 기존 세력의 정당에서 새롭게 구축하기는 어렵겠죠. 영국의 제레미 코빈의 사례는 다소 특별하다. 코빈은 보수 정당만이 아니라 노동당의 기성 세력에 대해서도 거의 똑같이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이다. 에드 밀리 밴드의 후임 자리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후보 4명 가운데 하늘을 선 제레미 코빈은 영원한 소수파로 당시 60대 후반이었고 개인적인 야심도 크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은 이렇다 할 만한 특징이 없었다. 앤디 버념은 미약하나마 좌파 행세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2010년에 그는 여전히 이라크에 개입하기로 한 최초의 결정을 지지했다. 덕분에 이라크에 있는 2천만 명이 더 나은 삶을 꿈을 꿀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은 간단히 외면해버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베트 쿠퍼는 셋 중에 가장 낮지만 그가 내놓은 리더십 선언은 독창성이 전혀 없이 오른쪽에 치우쳤다. 좌파든 우파든 독창성이 너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 그 부분인가 봐요. 이제 이 세 후보는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었다. 노동당이나 당선 가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2015년 그런 자질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코빈은 분명히 반기득권 후보였고 4명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나 그림자 내각의 공적을 맡은 적이 없었다. 그는 당의 규율을 무시하고 반전 활동을 하고
영국의 이른바 독자적인 핵무장 반대한 오랜 경력이 있었다. 그는 심지어 군주 정의 이 성격이 강한 나라에서 노골적인 공화주의자였다. 군주제는 독재가 아닌 공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코비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종종 자신의 목소리를 부정당했으며 세계적으로 경멸과 조소를 받았다. 언론은 그렇다면 그를 IRA나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테러 단체들과 결부시켰고 거듭에서 반유대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최소한 이른바 당의 만연에 있다는 반유대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다. 이런 것들. 좀 전에 신문은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우파 칼럼니스트이자 천박한 언론인은 앨리슨 피어슨이 코빈을 묘사한 내용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코빈이 당선되고 불과 며칠 뒤에 피어슨은 그가 취미삼아 맨홀 뚜껑 사진을 찍고 술이나 고기를 입에 대지 않으며 반바지에 어두운 색의 긴 양말을 신어서 허옇고 털이 복슬복슬한 영국인의 정강이를 한껏 드러내는 처량한 특수형 신사라고 썼다. 소설가 마틴 에이미스 걸핏하면 이슬람에 대한 피해망상을 드러내면서 과격한 바람을 일삼는 식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병적인 사람들의 범죄에 속한다는 그런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하기를 코비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유무감각이 없다. 유무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농담이다. 코빈 절대 이해 못할 농담이다. 코빈이 하는 말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개개묵은 상투하다. 뭐 이런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온갖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도부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독자들은 고문으로 일하면서 돈벌이에 열정하던 토니 블레어가 다시 등장해서 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조언을 했다. 제레미 코벤에게 마음이 간다면 심장 이슬 수술을 받으세요. 당시 정치적인 통찰력이나 정확한 예측으로 유명세를 타지 않았지만 썬데이 익스프레스의 정치부장 힐러의 일면 헤드라인 기사는 코빈이 대표가 되면 노동당이 안녕, 노동당이 안녕 이렇게 썼다는 거죠. 사실 어느 누구도 영국을 이해하지 못했다. 칼럼니스트가 보기에도 영국인이 하나의 균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데이비드 카메론은 자신의 영국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유럽 연합 국민투표를 밀어붙였고 결국 패배했다. 영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 심리가. 영국을 위한 노동장 잔류운동. 코빈 비파자 앨런 존슨은 에드 밀리밴드 아래서 그림자 내각의 장관을 지낼 때처럼 무능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 헐에서도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67%가 탈퇴의 표를 던졌다. 물론 앨런 존슨은 코빈 탓을 했다. 이렇게 한층 더 아들한 수준의 자멸적인 공격은 계속되고 오원 스미스가 원회에서 지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득하게 원내의 상당한 지지를 근거로 코빈 지도부에 도전했다. 하지만 코빈은 도전을 물리치고 2016년 9월 다시 대표로 선출이 되었다. 실력과 능력의 차이인가? 2017년 노동당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다음 선거는 보수당의 승리가 점쳐진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테레사 메이가 브렉시트 교섭이 한창인 가운데서 조기 선거를 요구했다. 압도적인 과반수를 획득해서 나라에 강하고 안정된 정부를 안겨줄 수 있으려는 심산이었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안정 과반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박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심각한 착오를 저질렀다. 에시크 프로포터 경기 운영하는 기관이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선거 전에 에시크 프로필 모델이 계산한 결과 보수당이 최선 64석 차이로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메이는 도박에서 졌고 과반수도 얻지 못했다. 2016년 보수당 내에서 얼마 전 총리가 된 테레사 메이는 이미 새로운 포퓰리즘에 전념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분열과 불공정이 존재합니다. 부유한 런던과 나머지 지역의 격차가 상당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유층과 성공한 계층 권력자들 그리고 그 동료들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권력의 지위에 있는 너무 많은 이들이 길 아래편에 있는 보통 사람들, 자신들이 고용하는 사람들, 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들보다 국제 엘리트들과 더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어느 나라의 시민도 아닙니다. 시민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시민. 어느 나라의 시민도 아닌 범죄에 속하는 이들 가운데서 용자 중의 용자, 괴롭히는 좌파 인권 변호사들도 있었다. 만약에 제레미 코빈이 그런 언어를 구설을 했다면 당연히 많은 이들이 반유대주의자라고 헐뜯었을 게 분명할 것이다. 윌리엄 데이비슨을 런던 리뷰 오브 북에 쓴 글에서 금융 엘리트 인권 변호사, 나라가 없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연설하는 반유대주의라고 해석되지 않는 데 대해서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원내노당 코빈 반대파는 그가 1960년대를 떠올리게 만들어 떠들썩하게 주장했다. 그들은 유일하게 타당한 정치는 대체리즘의 다양한 변종, 즉 신조어로 말하면 인간의 얼굴을 한 대체리즘뿐이고 라고 보는 것 같았다. 행동이 아니라면 오늘라도 원래 노동당은 보수당보다도 오른쪽에 뒤쳐졌다. 하지만 보수당의 좌선회의에 속아넘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쨌든 공약집을 읽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테레사 메이는 과반수를 잃었다. 노동자를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약속은 어느새 사라졌다. 사회이동성위원회 2012년 보수당이 이끄는 연정이 사회적인 이동성 향상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선거가 치러지고 6개월 뒤에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 운운하며 사임했다. 2017년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표가 이동한 것, 노동당의 승리를 보장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1945년 이래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규모가 컸다. 코빈은 24세 이하 유권자의 3분의 2, 유권자의 절반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보수당은 45세 이상 유권자 집단에서만 앞섰다. 2017년 노동당 지지율은 40%로 높았다. 2005년 블리어보다도 5% 높고 2015년 에드 밀리밴드 시절에 노동당이 얻은 총 득표보다 350만 표가 늘어났다. 코빈은 올드 웨스트와 로이턴 같은 북부 노동 계급 지역에서 선전했다. 이른바 전문가들, 특히 좌파 성향 자유주의 언론에 기고하는 이들 또한 완전히 오판했다. 오판, 왜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오판이 일어날까? 영국 자유주의 언론이 2019년 현실을 오판한 것은 반좌파 이데올로기의 포로로서 자신들의 바람과 열망을 현실의 걸음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치열하게 사고하기는커녕 합청대열에 합력했다. 그런 식으로 다들 오판한다는 점에서 서로 잘 어울린다. 노동당의 기성 세력 또한 현실의 습격을 당해서 오판을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노동당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당이다. 1930년대에서 노동당은 나중에 1945에서 51년 노동당 정부에서 현대 영국 복지국가의 전설적인 설계자가 되는 정치인 3명을 쫓아내기까지 했다. 나중에 재무장관이 되는 스래퍼드 크립스, 보건장관이 되는 나이 베번, 군수장관이 되는 조지 스트릿 로스 등은 모두 공산당과 손잡고 인민전선을 구성하자고 주장한 죄로 당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좌파가 살 수 있는 자리가 안 된다는 거지. 노동당은 당원 수가 늘어나고 당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은 원내당 자유주의 언론의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코빈을 공격하는 특히 이른바 반유대주의 문제를 붙잡고 늘어졌다. 한편 보수당은 간신히 하나의 당으로 존재했다.
2019년 7월 노동당 등원수는 48만, 자유민주당은 11만, 스코틀랜드 민족당은 12만, 보수당은 18만, 테레사 메이어 후임자를 뽑은 2019년 최종 투표에서 14만 명이 약간 못치는 당원이 표를 던졌다. 1952년 보수 당원은 275만 명이었다. 그 당은 이제 노인들의 당이 된 지 오래다. 당원의 75%가 남성인데 반면에 자유당은 그 비율이 63%, 스코틀랜드 민족당은 57%, 노동당은 53%. 이렇게 2017년 깜짝 놀란 선거 이후의 실수를 인정한 전문가는 거의 없다. 그의 자석을 다시 조정하고 여전히 전처럼 호흡하는 모습으로 했다. 논조도 너꾸리지지 않았다. 앤드루 런설리는 어설프게 말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사실상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정치인, 특히 정치인들은 예상하지 못했다. 정치인들이 미래를 점치는 수정것은 완전히 금이 같다. 아마 언론인과 학자, 정치인들은 수정것은 켈트족의 드루이드 교 사제들에게 맡기고 머리를 써야 할 것이다. 런설리는 계속해서 보수당을 비난했다. 풀뿌리 선거운동 경향이 워낙 형편없어서 내 역사가 목 잘라 죽겠는 사람에게 물 한 컵 건네줄 수 없게 만든 사람들이 주도하면서 대권 경쟁에서 승리를 바란 어리석은 당이라는 것이었다. 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게 유감이다. 오원 스미스는 제레미가 이 일을 잘해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제레미는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틀렸음을 증명했고, 맨델슨은 이제 코빈의 선거운동이 아주 탄탄했음을 인정했다. 4개월 전에 조이 시크로니컬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맨델슨은 코빈은 21세기의 민주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정부가 되겠다고 나서는 당의 지도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른다고 끈질기게 설명했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 나는 매일같이 미력하나마 그의 임기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019년 보리스 존슨이 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그런데 코빈이 실제로 옹호한 것은 뭘까? 그가 비록 트라이던트 핵무기 시스템 폐기 약속을 당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반대했다. 그리고 복지와 공공보호서 삭감 취소, 일부 공공사업체의 재국유화, 외국무제에 대한 비개입주의, 민간투자사업 폐지, 부유층 과세, 최저임금 인상, 탈세 손치료 환수, 명문사립 학교의 자선단체의 지위 폐지, 대학 등록금 폐지 등을 옹호했다. 이런 제안들은 극자파 공약이라고 공격을 당했지만 어느 김일환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사실 이 제안은 한때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에 간주되던 국가로 복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코빈은 또한 전통적인 노동계급 유권자들을 동요시키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민 문제에 관한 원칙을 고수했다. 코빈이 내놓은 것과 같은 제안 목록의 주된 문제는 사실상 모든 정치 예. 무슨 책이에요? 예?